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아침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지는 않으셨나요? 머리를 빗지 않아도, 옷을 대충 입어도 이 나이에 누가 보겠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일수록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 영상은 외모를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어 보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외모란 거칠애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가다듬는 행위는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마지막 수양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와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이 우울과 무기력에서 훨씬 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오늘의 삶에 맞게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약용 선생이 왜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을 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몸가짐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겉모습이란 거칠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기울어지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흘러내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외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침에 나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장도 안 입고 면도도 며칠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니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가 길고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날은 이상하게 전화 한 통화도 받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몸을 방치하는 것은 삶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끈을 느슨하게 푸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한 여성분의 사연도 있습니다. 우울한 날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머리도 안 빗고 거울도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억지로라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나왔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진 건 아닌데 적어도 그날은 내가 나를 버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이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매일 옷깃을 여미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때 선생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흐트러뜨리면 마음은 붙잡을 곳이 없어진다. 옷을 갈아입는 일, 머리를 빗는 일, 자세를 바로 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팀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역할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단정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남을 떠올리지만 그분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단정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직장을 위해, 체면을 위해, 역할을 위해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이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는 나를 볼 사람이 없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침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대충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위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굳이 옷을 챙겨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지낸 날은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을 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관심을 끊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다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래서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나를 밀어낸 기분이 들었어요.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수양은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인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행위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유지될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연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걸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 선생이 말한 행동이 마음을 이끄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꾸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순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보다 몸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양이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행동을 고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아침마다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기분은 그대로 두고 그냥 옷만 갈아입어 보세요. 며칠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진 건 아닌데 적어도 하루를 포기한 느낌은 사라졌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울한 날에는 머리를 안 빗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가 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은 저녁까지 버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수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애쓰지 말고 몸부터 질서 속에 두는 것. 그 질서가 마음을 다시 불러옵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할수록 밝은 옷을 입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입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입었는데 그날 하루는 조금 덜 어두웠어요. 이것이 바로 행동이 마음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기분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 최소한의 질서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더 반듯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이 들면 외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 선생이 말한 나이 들수록 외모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이 듦을 쇠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타고난 것이 얼굴에 남지만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태도가 얼굴과 몸가짐에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외모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흔적과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예전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름도 늘고 머리도 휘어지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괜히 더 늙은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의 단정한 어르신을 보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반대로 너무 흐트러진 모습의 노인을 보면 괜히 불안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외모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정함을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로 주변의 기운을 남기며 살아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입던 옷이 요즘은 괜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날 거울을 보는데 젊어 보이진 않았지만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가꾸는 외모의 의미입니다. 젊음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주름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단정함 속에서 품격으로 남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이 드러나지만 속이 드러나려면 겉이 먼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단정함은 결국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외모가 어떻게 사람의 존엄과 삶의 중심을 지키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을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몸가짐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시절 누가 봐주지도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정약용 선생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나를 잃는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아프고 나서부터 외모에 신경 쓸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끝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거울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 싫어서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만 정리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질수록 외모를 가꾸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치는 필요 없는 것을 더하는 것이고 외모를 가꾸는 일은 자신을 인간으로 남겨두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단정함은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다는 조용한 의지였습니다. 가난해도, 억울해도, 늙어가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한 여성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날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대충 살 사람은 아니잖아. 그날 그분은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버리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외모를 가꾸는 일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젊음을 붙잡기 위함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존엄을 놓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외모는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기 위한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편할 때는 누구나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정함은 힘들 때, 외로울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럴수록 정약용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아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세웁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세상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고. 외모는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